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에드워즈 온라인 교육팀의 허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드워즈 온라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드워즈의 전환 추적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에드워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 광고가 초보자이신 분들께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오늘 교육 내용도 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동영상 학습 장치에 들어가면 에드워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항목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전환 추적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환 추적의 효용이나 원리 등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환 추적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치에 따른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환 추적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 전환 추적은 광고주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에드워즈 광고의 ROI 측정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광고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의 구매, 가입, 또 광고 리드, 페이지 열람 등 다양한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레벨에서 전환에 대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얻으실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계신 광고를 최적화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데 부담이 없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의 전환 추적은 쿠키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쿠키를 사용해서 전환 추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신 여자분을 제가 김구글양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김구글양은 뜨개질에 관심이 많아서 google.co.kr 또는 다음.net에서 뜨개질실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수행을 하십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광고를 클릭을 해서 뜨개질 실을 파는 사이트인 knitting.co.kr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드워즈에는 당연히 1회 클릭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스템은 김양이 광고를 클릭했다는 표시로 김양의 브라우저에 유효기간 30일짜리 쿠키를 붙여놓게 됩니다. 이 쿠키가 꼬리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양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전환 추적 코드를 삽입한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페이지에 도달한 순간에 웹페이지에 들어있는 전환 코드는 구글 서버에 신호를 보내서 해당 전환 페이지가 고객에게 노출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저희 서버는 이 신호를 듣고 나서 김양의 쿠키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클릭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해당 클릭에 1회 전환을 연동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환 추적 사용을 하실 때 이용 효과를 극대화시키시려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에드워즈 광고 캠페인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이 드는 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목표를 이번 광고에 어떤 목표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환 추적을 통해서 추적하시기를 원하는 전환의 종류를 미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크게 5가지의 캠페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고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적 목표가 있으시면 별도의 전환 추적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4가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때는 기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목표에 맞게 전환 추적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 목표 중에서 구매 또는 판매는 광고 클릭을 통한 방문자 중에서 사이트상에서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환 페이지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페이지가 될 겁니다. 신청은 광고 클릭을 통한 방문자 중에서 회원가입이나 또는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는 경우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전환 페이지는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페이지가 될 겁니다. 리드는 사이트 방문자 중에서 광고주가 운영 중인 신규 회원 확보 마케팅 또는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에 회신을 하는 방문자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전환 페이지가 연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페이지가 될 겁니다. 또 페이지 열람은 사이트 방문자 중에서 광고주께서 지정을 하시는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 내가 그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개의 페이지 중에서 이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페이지를 방문하는 게 내가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목표다. 온라인 애드워즈 캠페인을 운영하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해당 페이지에 전환 축구들을 달게 되시면 그 전환을 그쪽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전환으로 그 시스템에서 잡게 됩니다. 이 외에 이제 광고주께서 원하시는 캠페인 목표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것에 특화된 전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환 추적을 올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전환 추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용어인 전환수는 클릭당 1회 전환과 클릭당 2회 이상 전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편의상 클릭당 1회 전환에 대한 전환수를 전환 A, 그리고 클릭 2회당 전환수를 전환 D로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우선 클릭당 1회 전환, 즉 전환 A는 광고 클릭을 통해서 유입된 이용자가 사이트상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전환 목표를 최초로 완료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전환 A는 그래서 이러한 전환 목표가 달성된 횟수를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광고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 회 전환 목표를 달성을 하시더라도 클릭당 1회 전환, 즉 전환 A는 1회로 기록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30일 이내에 애드워즈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별로 최대 1회씩만 카운트가 됩니다. 반면에 클릭당 2회 이상 전환은 전환으로 설정한 사용자 행위가 실제 발생한 횟수를 지칭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 클릭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쿠키가 삽입된 방문자가 그 사이트 내 전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를 할 경우에 1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방문자가 전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수 수행할 경우에도 전환 A의 경우에는 전환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문자가 웹사이트에서 전환으로 정의된 행위를 만약에 다수 수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 각각의 행위는 이제 클릭 2회 이상 전환, 즉 전환 B에서 카운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을 하고 사이트에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 해당하는 구매 행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드워즈 리포트에는 이 광고에서 전환 A는 1회 발생을 했고 전환 D는 2회 발생을 해서 총 금액이 2,300원이다 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전환 값은 설정하신 특정 유형의 전환에 의해서 생성된 총 전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전환에 해당하는 액션에 대해서 수익 값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해당 유형의 전환을 통해서 발생된 총 수익의 합계가 전환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나누기 전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 나누기 전환수는 총 비용을 총 전환수로 나누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전환당 소요된 광고 비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고주께서는 그 전환당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 그룹, 그리고 또는
캠페인별 광고 비용의 효율을 쉽게 비교하시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정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2,200원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더하기 좀 약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나누기 전환수가 클릭당 1회가 있을 거고, 클릭당 2회가 있을 거잖아요. 클릭당 1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당 소요된 비용을 제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클릭당 2회 이상 전환수로 이제 비용을 나눌 경우에는 거래당 지출된 평균 금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전환값 나누기 클릭수는 클릭 1회당 발생한 전환값을 의미합니다. 액션에 대한 수익을 지정을 하셨을 경우에 광고주께서는 클릭 1회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시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환값 나누기 비용은 총 전환값을 총 비용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 수익, 즉 ROI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환 추적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캠페인 관리 탭 아래에 전환 추적이라는 세부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 탭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액션 만들기라는 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전환 추적을 설정을 하시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하시고자 하는 전환 추적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액션 이름을 지정을 하시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환의 종류를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제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애드워즈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목표에 맞도록 액션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수익을 지정을 하십니다. 해당 액션이 이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가져오는 매출액이나 효과를 금액으로 산정을 하셔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 금액은 실제 광고 예산이나 비용 소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래서 전환 추적에 관련한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비용 지정이 어렵다 아니면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해당 내용을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전환 추적을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만약에 전자상거래랑 관련된 사이트다. 즉,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계정에서 이제 제품의 판매 활동이 발생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액션에 대한 수익 부분을 금액이 아닌 동적 변수로 치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액션에 대한 수익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사실 여기에 고정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 해당 웹사이트가 만약에 어떤 판매를 위한 사이트다라고 하면 제품마다 당연히 금액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하나로 그냥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진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ROI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서버 쪽에서 운영하시는 변수를 활용을 하셔서 해당 변수가 바로 수익 값에 반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적 변수를 활용을 하시는 웹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적 변수의 언어가 PHP나 JSP나 ASP 중에 하나가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가 이 세 개의 동적 변수 범주 하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활용하고 계시는 동적 변수의 언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변수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HP를 지금 동적 언어로 활용을 하시고 계실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에코를 사용을 하시는 이제 그 변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JSP나 ASP는 또 각각 이제 그 퍼센티지 그 마크가 들어간 그 변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그 전환 추적 관련 페이지와 추적 표시자를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전환 페이지의 언어는 이제 보통 대부분의 광고주님께서는 다들 한국을 타겟으로 광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환 페이지의 보안 수준은 기본적으로는 HTTP를 사용하시면 될 텐데 만약에 보안 페이지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HTTPS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환 페이지의 보안 수준은 전환 페이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전체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그 보안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환 코드를 설치하실, 그러니까 추적을 하실 페이지의 보안 수준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적 표시자 사용자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구글 애드워즈에서는 전환 추적을 사용을 하실 때 이용자들께서도 지금 전환 추적이라는 그 어떤 저희의 그 이제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 이용자의 지금 행동이 추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걸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사이트 통계, 자세히 알아보기 이런 내용이 이제 전환 페이지에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선택 안함이라고 그 해당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적어도 초반에는 저희가 추적 표시자 사용자 설정을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전환 추적을 설치를 완료하시고 나서 실제 지금 전환 추적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구글 사이트 통계가 보이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보이게 되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 트래킹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글 사이트 통계가 적어도 초반에는 보이도록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추적 표시자를 설정을 하셔서 해당 문구가 보이도록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다 되시면 액션 저장 및 코드 생성에 대해서 액션 저장 및 코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정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라디오 버튼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표시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은 좌우로 이제 넓게 펼쳐진 형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라디오 버튼은 구글 사이트 통계가 첫 번째 줄이고 자세히 알아보기가 두 번째 줄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은 구글 사이트 통계 자세히 알아보기가 한 줄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전환 추적 코드를 이제 전환 추적 대상의 웹페이지에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다음 그 내용을 다 거치시고 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이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상자, 네모난 상자 안에 보시면 코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그 전체 텍스트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전환 추적을 설치하시기를 원하는 페이지에 그대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 위치는 그러니까 엔딩 바디 태그 바로 위가 됩니다.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 HTML에서 보다 잘 아시는 경우라면 이제 바디 파트 내에 좀 다른 부분에 설치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충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엔딩 바디 태그 바로 위에 삽입을 하시도록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삽입에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엔딩 바디 태그 바로 위에 이제 삽입을 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환 추적 코드 전체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는 도중에 줄바꿈이 혹시 발생하진 않았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모난 상자 안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코드가 정확히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뭐 줄이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도 변화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코드 삽입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웹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해당 전환 코드를 삽입을 하실 부분은 엔딩 바디 태그, 그러니까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 해당 질문은 제가 지금 기록을 해뒀다가 일단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시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교육 내용을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소스 접근이 어려우실 경우, 그러니까 웹마스터를 따로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외주 업체를 활용하고 계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웹페이지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보다 쉽게 그 전환 추적 코드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환 추적 코드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좀 쉽고 무식한 방법은 전환이 실제 발생할 때까지 대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에드워즈 시스템 내에서 해당 내용이 리포트 상에 보여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광고 지금 전환에 대한 트래킹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트에서 전환 완료 시 전환 웹페이지에 구글 사이트 통계 텍스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에서 검색을 수행하신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광고를 클릭을 하시고 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서 그 전환 페이지까지 다다르시게 되면 이제 이 구글 사이트 통계라는 텍스트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환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 발생이 일어난 후에 에드워즈 상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전환 추적 페이지 상에서
그 상태란에 이제 코드를 삽입 상태를 표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음 이렇게 나오면 코드가 제대로 지금 그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환 추적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들바꿈이 없이 웹페이지에 전환 추적 코드가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드워즈 광고를 운영하고 계시다면은 그 보고서를 뽑아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고급 설정에서 그 전환 추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 추가 또는 삭제를 선택을 하시고 그 전환열에서 분석을 원하시는 전환 관련 변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시면 그 보고서 내용에 해당 항목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뽑아보셨어요. 뽑아보셨는데 사실 뭐 전환 추적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만약에 굉장히 낮다. 전환율이 낮은 거는 크게 뭐 전환율 절대량이 낮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걸 수도 있겠죠. 사실 클릭이 일어나면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ROI 측면에서는 사실 효율이 낮다라고 간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환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전환수 대비 클릭수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타겟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해당 전환을 일으키실 만한 광고주가 사실 클릭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내용하고 별 관련이 없는 이용자들까지도 해당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광고에 대한 타겟팅을 좀 더 명확히 하셔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키워드나 이제 광고 문구를 활용을 하셔서 사실 이용자들을 끌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끌어올 때 그 반응을 하는 이용자들이 이제 실제 이제 광고주께서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나 광고 문구 또는 최대 입찰가를 변경을 하셔서 광고 타겟팅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릭수는 적정한 것 같은데 전환수가 너무 적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트로 들어오신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효율성을 개선하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사이트에서 관련이 가장 높은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시면 전환율이 향상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제품을 만약에 팔고 계신다면 그 제품 중에서도 특히 해당 광고와 광고 문구와 연관이 있거나 해당 키워드와 연관이 있으신 광고주 이용자들에게 이제 맞는 사이트를 보여주시게 되면 전환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의 효율을 개선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에드워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